네, 그 응수 세미나 9주차 세 번째 강의 보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뭐죠? 어떤 그 A에 우리가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말하자면 이제 레인지 스페이스, 그 이미지로 A의 레인지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A의 이제 그 치역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의 사용 에 대한 문제와 이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에 대한 이제 형식적인 정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행렬이라든지 그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어떻게 푸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행렬의 문제로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보셔서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예로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야? 그 이제 차원이 낮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프로젝션 찾는 문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2차원 문제를 행렬로 바꿀 때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프로젝션으로 떨어짐을 이제 볼 거고,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는 이제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거리 직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소 거리 평면을 찾는 이런 문제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하이퍼플레인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디멘전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는 핏하는 어떤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찾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거리 차이가 그것은 이제 스퀘어 거리만큼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절대값으로 찾으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테일러 근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값을 작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절대값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의 값이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캘큘러스로 물론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편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배우셨을 거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캘큘러스 테크닉을 쓰지 않고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뭐 이 문제를 이제 그 선형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만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선형적인, 이제, 가장 그 어떤 주어진 데이터들에 맞는 가장 적합한, 가장 핏하는, 선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P1 점이 마이너스 1,1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P2 점이 1,1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P3점이 2,3으로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P2점과 P1, P2, P3를 지금 지나가는 이 휘타는 가장 이 거리 차이가 줄어드는 그죠? 여기서 이 점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이런 거리들이 각각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러한 직선을 찾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선 straight line approximation fitting 데이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들은 사실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게 선형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형획이죠. 이것을 이제 선형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제 어떤 데이터가 뭐라고요?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장 알기 쉽게 직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죠? 물론 뭐 이거의 피타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의 피타는 뭐 예를 들면 2차 곡선을 찾아라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2차 곡선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straight line approximation이거든요. 1차 approximation, first approximation 메소드를 쓰겠다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의 가장 그 거리 차이가 줄어든다. 이 거기서 이제 여기서 각각의 거리를 재보면은 여기서 뭐 이게 이제 x1 그다음에 여기를 x2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를 x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데이터니까 여기에 y1, y3 여기는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니까 y3, y2 그다음에 여기도 실제 데이터가 y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y의 차이, 이 y 값의 차이가 그죠? y 값의 차이의 제곱을 해서 그것이 작아지는 그런 것들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y1하고 만약에 직선상의 거리와의 차이의 제곱이니까요. 이게 첫 번째 점에서의 높이의 차이의 절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과 직선과 그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최소가 되는 C와 D를 찾는 거죠. 이게 C와 D를 찾으면 이 C와 D를 결정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데이터셋에 제일 맞아떨어지는 가장 거리가 작아지는 그러한 직선, 이것을 이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 자승 직선이라고 하고도 이제 회귀 분석에, 통계에서 말하는 회귀 분석에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이야기를 할 때 그 경향성을 반영하는 직선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고 싶냐면은 이제 이것을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를 풀어야 되냐면 주어진 y1, y2, y3가 있을 때 뭘 찾는 거예요? C의 x1의 d가 y1이 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C의 x2 플러스 d가 y2가 되면 좋겠고요, 그죠? C의 x3 플러스 d가 y3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체계에서의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렬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실제 x1, x2, x3는 이 그림에서 봤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존재하지 않지만 거리가 차이가 작게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최소 자승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보시면 x1, x2, x3의 CD 가 y1, y2, y3 이렇게 상렬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은 못 찾는 게 unknown이 CD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미 기분이고요. 이건 기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 C와 D를 찾아야 되는데, 이 C, D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보시면 최소 자승이 되죠. 즉 요거와 요거의 차이의 제곱, 인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것을 인너 프로덕트는 결국 제곱을 더해서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너 프로덕트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식의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형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대수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차 곡선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이 이제 여기 대입하는 그 값들이, 여기서 대입하는 값들이, 그죠?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 2차 곡선에서는 달라지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 미지스 언노운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개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차원상의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은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우리가 1, 1, 1에 x1, x2, x3고요. 그래서 x1, x2, x3가 다 달랐어요, 사실은 지금. 따라서 이것이 풀랭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A는 자동적으로 풀랭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랭크의 A는 2가 되죠. 그리고 3x2 행렬이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문제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서 A x 바가 B가 투놈이 이것이 가장 미니멈이 되는 미니마이즈 되는 x바가 이제 물론 CD였는데요. 이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은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까 y 벡터가 y1, y2, y3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서 여기서 이 프로젝션, 레인지 A로의 프로젝션인데 이것이 x 바가 되겠죠. 그래서 x 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의 range A의 range의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range A로 위에 이 Y 좌표에 뭐 B라고 할까요? 이걸 B라고 해야 되겠죠. 이 B의 프로젝션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기억을 되살린다면은 x바는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x바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의 B로 주어졌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해보시면 이것이 이제 로저 펜로즈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였죠. 이게 수도 인버스였고 이것을 수도 인버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x바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1, 1, 1에 아까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됐었고 C, D에 그 다음에 Y 값이 그죠? Y 값이 1, 1, 3였어요. 1, 1, 3. 그래서 아까의 그 구체적인 이그젠플은 A가 이제 이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A 트랜스포즈 A를 해보시면 그죠? 이건 손으로 지금 할만합니다. 그죠? 1, 1, 1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3, 2, 2, 그죠? 그 다음에 6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A 트랜스포즈의 AX는 A 트랜스포즈의 B 여기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A 트랜스포즈 A가 아까 3, 2, 6였고 우리가 구하는 C, D는 A 트랜스포즈의 B가 뭐가 되나요? A 트랜스포즈가 1, 1, 1 마이너스 1, 1, 2
b죠. 그러니까 1, 1,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1, 1, 3는 이게 5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6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행렬을 풀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이건 C 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C는 여기서는 7분의 9가 되고 D는 그러니까 그때도 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풀 수 있는 이유는 A 트랜스포즈 A가 뭐예요?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행렬이죠. 이가 항상 인버터블이 돼요. 여기서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는 행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방정식은 항상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7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푸는 요식, 그러니까 아까 수도 인버스라는 게 x 우리의 x라고 해가 아까 at의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의 b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식과 요식은 같은 거죠. 사실은 요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건 이론적으로만 인버스를 씌우는 거고 실제로는 요렇게 둔 상태에서 그 뭐죠? 가우시안 소구법을 써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가 좀 더 간단한 형태라면 상삼각행렬 같은 게 된다면은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거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가우스 소거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 문제는 정말로 가우스 소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행렬에 이걸 써서 이렇게 가우스 소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로우 리듀스드 에슬론 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도 풀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와 같이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데이터 그죠? 요 방정식을 푸는 거가 되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X가 A 트랜스포즈 B가 되는 요 이거를 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 거고 항상 A가 플랭크를 가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 이제 리니어 솔루션을 구하는데 요방 정식을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은 이것을 노멀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사실은 좀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프로젝션,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션을 만들어서 그것에 P에 B를 하면은 그것이 뭐죠? 그 실제 이제 P에 B를 하면 그 P 벡터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실제로 이제 가장 핏하는 애들을 이제 실제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보면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7분의 5가 나오고 이게 지금 7분의 4, 7분의 9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프로젝션 값이 이제 7분의 5
그다음에 7분의 13, 7분의 1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여기로 떨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프로젝션, 실제 프로젝션은 요건데,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P의 B를 한 거잖아요. P의 B를 하게 되면, P의 B는 아까 그때도 P의 B는 뭐였냐면은 A의 A 트랜스포즈의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한 거, 그죠? 요게 B였어요. 네,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실제 가장 핏하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레인지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이 벡터는 요게 이제 실제로 거기서 계산한 7분의 7분의 5, 7분의 13, 7분의 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벡터의 떨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CD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아까 A의 X 바를 해주면, 그러니까 CD를 해주면 A가 아까 1, 1, 1 마이너스 1, 1, 2였고 여기다가 7분의 3, 7분의 9, 7분의 4, 7분의 9, 7분의 4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7분의 9, 7분의에서 처음에 7분의 5 여기서 7분의 13, 7분의 17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찾는 바로 AX 바가 바로 프로젝션 한 거죠. 프로젝션 B range A 이게 사실 그 벡터다. 이게 요거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손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그 좀 더 데이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것을 뭐 풀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령을 써서 아까 그 AT의 요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뭐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행렬이 크게 되면 이제 이 계산 단계에서 지금 A 트랜스포즈의 B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A를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의 X는 A 트랜스포즈 B 요거를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우스 소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메모리를 잡아먹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A 트랜스포즈 그래서 그람 슈미트 오소 그러니까 QR 디컴포지션을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